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거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난주 거보다. 이 정도 난이도는 준비하셔야 돼요. 실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난이도는 준비하셔야 되는데 아직 남았으니까 실전 지금부터 한 20점 올릴 수 있어요. 충분히 20점 이상 올릴 수 있으니까 실전 난이도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20점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몇 점 맞아야 되는지 딱 나오죠? 예? 한 45점 지금 맞으시면 돼요. 오늘은 한 45점 정도 맞으시면 돼요. 예. 다만 이걸 그대로 시험 보는 날 가서 보게 되면 65점은 맞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아니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저를 그런 식으로 쳐다보셔봐야 답 안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분명히 복습하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복습하셨으면 조금 나았을 거예요. 지난주에. 중복되는 지문도 조금 있고 해서 조금 나셨을 텐데, 지난주 봤던 거를 접어놓은 채로 그대로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그 문제지가 그런 상태로 오늘 오셔서 다시 문제를 푸셨다면 지난주랑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비가 내리네요. 비가. 보통 체크할 때 틀린 거는 표시 안 하고 맞은 것만 이렇게 동그라미로 보통 비는데 독특하게 틀린 것만 쫙쫙 그으셨네. 네, 잘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아직 45일이나 남았는데. 마지막 모의고사를 한 55점대에서 60점대 사이 정도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아직 2주 더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민법을 한 2번 정도 어떤 게 됐든 인강이 됐든 기본서가 됐든 요약서가 됐든 어떤 교재가 됐든 어떤 인강이 됐든 2번 정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빡세게 9월달을 좀 보내주셔야 돼요. 41번은 법률행위 종류 물어보는 게 간혹 나오고, 그 중에서 특히 단독행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과 없는이 있고요. 특히 단독행위는 특징이 2개가 있죠. 하나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해서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게 일단 먼저고, 2번 틀린 거예요. 단독행위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틀렸죠. 단독행위 법정주의가 생각나야 돼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걸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2번 틀렸죠, 일단. 두 번째로 1번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1번이 답이죠.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뭐라 그래요?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이렇게 말을 하죠.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단독행위 특징 2개 외우시자 제가 주둥이 터져라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1번에 답이 있는데 이제 3번 같은데 이제 필이 꽂혀요.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므로. 맞죠? 그 다음에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그런데 단독행위 중에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한번 보세요. 이거 꼭 한 사람이 자신만 재산을 출연해서 재단법인 설립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돈 모아서 할 수 있어요? 장학재단 같은 거 꼭 한 사람이 돈 내가지고 장학재단 설립해야 돼? 여러 사람이 돈 모아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이거죠. 수인이 하나의 단독행위 하는 게 이거죠. 예? 그러니까 틀렸죠. 뒷부분이 틀렸죠?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 할 수 있다. 4번에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다. 외우자 그랬어요, 지난주에. 증여는 계약이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1번. 이렇게 되죠.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단독행위 특징 머릿속에 콱 박으세요. 단독행위 법정주의하고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 2번 부동산 이중양도. 이중양도가 반사회적인 게 되려면 적극 가담해야 된다. 맞죠? 2번은
제1행위가 꼭 매매가 아니어도 되죠. 제2행위도 꼭 매매가 아니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1행위가 명의신탁이나 취득시효, 제2행위도 저당권 설정이나 여기처럼 증여, 이것도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된단 말이죠. 병의 입장에서 이미 매각이 된 부동산을 적극 가담해서 증여를 받았다. 그럼 이것도 반사의 질서가 되니까 2번 X, 증여받는 경우에도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3번도 매각이 된 부동산에 적극 가담해서 뭘 설정받은 거? 저당권, 근저당권. 이것도 이중양도 법리가 적용될 것이고요. 4번 그대로 적용돼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팔아먹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그래서 취득한 사람,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고요. 5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인 이중매매 계약의 제2양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자. 요게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요놈과 거래한 제3자.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얘는 제2매매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게 5번이죠. 틀린 것은 2번. 이렇게 되죠? 네. 3번은 뭐 틀릴 리가 없죠. 불공정한 법률이 이제 틀리면 안 돼요. 일단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두 가지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첫째, 기부나 증여, 경매,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에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 이것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딱 두 가지 기억하자 그랬어요. 증여, 기부, 경매, 무상행위라고 해요. 이거 경매 이런 건 안 돼요. 여긴 안 돼. 그러나 채권 포기 단독행위죠. 여긴 불공정한 법률이 성립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번 틀렸네요. 2번 궁박경설 무경험은 동시에 충족? 아니죠. 셋 중에 하나만. 3번 급부와 반대급부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궁박경설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 연결해서 따라서 누가 무효 주장자가 요건을 입증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 주장자가 요건을 입증하라. 요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은 폭리의사가 필요한데요. 폭리의사라는 건 피해자가 궁박경설 무경험하다라는 걸 아는 걸 뭐라 그래요? 인식. 그쵸? 인식 플러스 이용의사까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궁박경설 무경험에 편승하여 그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나 인식, 그 이용하려는 의도나 인식, 그게 폭리의사라고 해요. 이용하려는 의도나 인식을 뭐라 한다고요? 폭리의사. 폭리의사라고 하기도 하고 폭리행위의 악의 라고도 해요. 폭리행위의 악의. 즉 내가 폭리를 취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이걸 폭리의사 이렇게 부릅니다. 필요하죠? 5번이 답이죠? 경매 안 된다 그랬어요. 4번. 그냥 답이 보여요. 3번의 추인. 그냥 답이 보여. 3번의 추인. 네?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를 불문한다. 의사표시.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동의, 철회. 여보세요? 취소,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철회, 동의, 채무면제, 단독행위에서 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이렇게 되죠. 5번. 5번이 답이죠. 경매 안 된다 그랬어요. 5번. 5번이 답이죠. 경매 안 된다 그랬어요. 4번. 5번이 답이죠. 경매 안 된다 그랬어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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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이 답이죠. 경매
4번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였죠. 4번의 최고는. 그 다음에 2번이나 5번의 각종 통지나 승인은 관념의 통지였어요. 1번 대리권 수여의 표시, 이것도 관념의 통지. 따로 외우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이런 단순함기 틀리시면 안 돼요. 많이 아파요, 이런 거 틀리면. 아시겠죠? 내가 여길 틀렸다 그러면 거기 법률 사실 파트 다시 한번 외우세요. 예? 이런 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린 건 괴로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많이 아픈데 이런 건 이건 외우면 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많이 틀리신 것 같아서 한번 짧은 거 틀리면 성질 나지요. 예. (5번) 비지리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그건 뭐예요? 거짓 사직서, 상대방 지부지불문 그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 비지리 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방 인식 여부를 묻지 않고 상대방이 거짓이란 걸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옳은 지문이에요. 답은 2번 고르셨어야 되죠. 우린 이거 뭐 1년 동안 너무나 많이 외웠어요. 비지리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란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쓰기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설령 그걸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지리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2번이 틀렸죠. 표의자가 의사표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지리 표시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강박에 의해서나마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 의사를 표시한 이상 비지리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즉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딱 세트로 머릿속에 외우고 계시죠? 네,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하도 떠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외운 게 아니라 제가 떠들어서 외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 저만 힘들어. 3번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 자, 근로자는 비지리 했죠. 사용자가 알지요. 아니까 무효. 이렇게 되죠. 4번은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인이 비지리를 했다. 즉 대리인이 자기 자신, 즉 사리사욕이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대리 행위를 했다.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 행위다.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대리 행위에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상대방이 진위 아니면 알았는지 여부는 누굴 기준으로? 대리인의 비진위를 상대방이 알았냐 몰랐냐 이렇게 판단한다. 본인과는 상관없이 의사야 하자는 누굴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기준으로. 아시겠죠? 5번 비진위 의사표시 상대방이 진위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107조 1항 단서 무효가 된다.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번이 틀렸죠. 자, 6번 착오. 자, 일단 6번에 1번 동기의 착오. 착오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돼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하다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있어야 돼요. 표의자가 모르고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표의자가 모르고 있어야 되나.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는 일치하는 거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다. 아닌데 두 개. 하나가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하고 또 하나가 유발된 경우하고 요 두 가지는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지문이 있어요. 첫 번째 건 뭐예요? 표시되어 알려지기만 하면 되고 상대방과 뭐까지는 필요 없다.
합의까지 필요 없다. 요 말 하나 하고 또 하나 요거는 표시될 필요가 없다.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가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대방에서 유발되는 제공된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 동기가 표시되고 알고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착오같이 취급하죠. 그러나 3번.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2번은 입증 책임 두 가지 기억하자 그랬어요. 착오에서. 하나가 중요 부분은 착오자가,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 즉 착오자는 착오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착오가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 이게 뭐예요? 이게 중요 부분이란 거예요.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게 뭐다? 이게 중요 부분이다. 그걸 누가 증명해라? 착오자가. 그렇죠? 옳은 지문이죠. 4번이 틀렸죠? 우리 민법상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취소 시점 이후로는 법률행위가 실효된 것으로 취급하지만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없다. 다 틀렸다.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4번이 답이죠. 5번은 착오로 이유로 취소하는 거 하고요. 착오에 의해서 발생하는 요 취소권하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발생하는 취소권. 조금 성격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위에 거는 임의 규정이어서 포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밑에 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착오 취소권은 임의 규정에서 포기 특약할 수 있고요.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권은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당사자들이 이거 위법하지 않다로 처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 이렇게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연장되면 이렇게 말을 하죠. 위에 거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취소 못한다. 반면에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5번 5.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 당사자 합의로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네?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틀린 것은 4번. 그렇죠?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표현이 조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팍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죠? 조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까다로운 거지. 예. 그런 것만 자꾸 훈련하시란 말이에요. 이 7번을 또 틀려. 대리가 허용되는 거 고르라 그랬어요. 대리 허용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대리가 허용 안 되는 거? 대리는 일단 어디에만 허용된다 그랬어요? 뭐뭐가 허용 안 되는 것들 여기저기 나오죠. 조건 기한 못 붙이는 거, 대리 허용 안 되는 거, 자기약 쌍방 대리 금지 안 되는 거 막 많아. 그게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놈이 그놈 같아. 자,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는 건 가다노수였었고요. 그렇죠? 대리가 허용 안 되는 거, 반대로 대리가 허용되는 거 뭐였어요? 대리가 허용되는 게 뭐예요? 재산상, 법률행위, 매매와 같은 재산상 법률행위 대리가 허용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재산상 법률행위가 아닌 거, 가족법상 행위. 적용 안 되겠죠? 유언. 4번에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 이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바람핀 남편 봐주는 거예요. 가족법상 행위예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아닌 거. 사실행위. 가공 사실행위죠? 왜? 순매주 가발. 순수 사실행위. 예? 순매주 가발 안 해보셨어요?
에이 왜 안 해요? 제가 옛날에 했는데. 순수 사실행위,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 처음 들어요? 그럼 지금 외워요. 처음 들으면 지금 외우면 되지. 순수 사실행위. 사실행위가 두 개가 있어요.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 순수 사실행위가 이거예요.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 이게 순수 사실행위예요. 예? 앞머리 따서 외우기 쉽죠? 순매주 가발. 가공 사실행위예요. 그냥 밑에 또 써드려야지. 예. 혼합 사실행위. 이거는 두 사람의 사인이 똑같아요. 그래서 혼선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혼선 사인도. 혼합 사실행위. 선, 무주물 선정. 사, 사무관리. 인, 물건의 인도. 동, 부부간의 동거. 이게 혼선사인동이에요. 예? 부부 사이에 동거하는 것도 사실행위예요. 부부 사이 같이 사는 거, 예? 예, 사실행위예요, 그냥. 외우세요. 왜 사실행위인가요? 그런 건 지금 시점에서 묻지 마세요. 같이 사는 게 사실행위라는데, 학자들이. 외우세요. 과거에 이거 나눠서 다음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해가지고 요거 4개에다가 요거 하나 섞어서 요거 4개에서 요거 하나 섞어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좀 외웠었어요. 이렇게. 특히 물건의 인도는 우리 물권법 가면 점유의 이전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물건을 인도해요. 그럼 인도하는 사람은 점유를 상실하죠. 넘겨받는 사람은 이렇게도 말을 해요. 물건의 인도는 점유의 취득과 상실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가공 사실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불법행위입니다. 적용 안 되겠죠? 자, 2번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 통지는 뭐라 그랬죠? 통지? 관념의 통지라고 그랬죠? 관념의 통지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지만 준법률행위 중에서 관념의 통지하고 의사의 통지 요 두 놈은 의사표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가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달주의도 적용되고 뭐가 적용되고? 도달주의 111조 1항 그리고 대리도 허용되고 도달주의는요 우리 민법 111조 1항에 보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도달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규정이에요.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적용된다? 준법률행위 적용된다. 이렇게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됐지요? 외우세요. 8번 다음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권 없는 자가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걸 대리권 없는 자가 했어요. 뭐예요? 무권대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어떻다 그랬죠? 절대적 무효.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따라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본인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하고 니은 틀렸죠?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해제 권한 없다 그랬습니다. 해제 권한 없으니까
상대방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디귿은 118조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적용된다 그랬죠.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거나 아예 대리권이 없는 표현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리을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되는 게 6개가 있었어요. 본인이 허락한 경우 다툼 없는 단순 채무이행, 등기 이전 신청 주식의 명의개서, 변호사의 강제집행 예당 참가, 차주가 사채, 알선 업자에게 한 변제 이런 거 허용된다 그랬죠. 근데 느닷없이 대물변제가 나왔어요. 대물변제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리을 X. 미음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맞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근데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 그러니까 틀렸죠. 대리인이 그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며 라고 해야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 1번. 9번. 오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오늘 이런 것들. 무효일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거. 근데 눈에 딱 보여. 뭐 강박. 왜요? 강박은 취소할 수 있었죠. 근데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 그럼 뭐라 했어요? 무효. 강박밖에 없죠. 예? 허위 표시는 무효. 비진이 표시는 유효화돼 무효가 될 수 있죠. 착오 취소고요. 반사의 질서행위 무효죠. 다만 1번. 이 허위 표시는요. 뭐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에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럼 답이 1번도 답이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우기면은 1번을 받아줄 가능성도 요만큼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취소는 지금 요거의 취소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소는 조금 달라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9번에서 취소할 수도 있는 경우의 취소는 착오,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요거를 이유로 하는 취소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딱 요것만. 요거를 본래 의미의 취소, 협의의 취소 이렇게 불러요. 우리 민법 보면 140조 이하가 취소 규정인데 우리 민법 140조 이하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취소 요거를 본래 의미의 취소, 협의의 취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취소라는 게 이렇게 큰 취소가 있는데 그 속에 140조 이하의 취소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흔히 취소라고 하게 되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은 이 큰 취소, 광의의 취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골라라 하면 4번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우겨볼 수는 있습니다. 1번도. 그러면 마음씨 좋은 사람이 받아주면 2개가 다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10번 법률행위 취소와 추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의 취소도 140조 이하의 취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번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 승계. 제, 착, 사, 강, 대, 승. 얘네들만 취소할 수 있다. 맞죠? 2번 상대방에게 해야 된다. 3번 추인할 수 있나부터 3년. 범죄의 한 날부터 10년. 제척기간. 4번 취소할 수 있는 추인할 수도 있고 요때 추인이 뭐예요? 요때 추인이 뭐죠? 요거 추인? 즉 취소권 포기죠. 네, 취소권 포기예요. 취소권 포기니까 당연히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5번이 틀렸죠. 추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지만 2가지 경우. 법정 대리인 추인하는 경우하고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하고 미성년자하고 피, 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받아서 추인하는 경우 이 2가지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지 않아도 추인할 수
있다. 예외. 그렇죠? 그러니까 5번 X.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존재하는 상태 하에서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11번. 밑도 끝도 없이 틀린 걸 고르래요. 예. 고르면 되죠. 고르면 돼요. 토지는 부동산이다. 네, 부동산이에요. 이 부동산 이외의 동산은, 물건은 동산이다. 네, 맞아요. 우리 뭐 98조 이하,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 참, 동산과 동산 부합돼? 부합되죠? 이때 부합물은 누구 거? 주된 동산 소유자 거.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틀렸지? 4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랬고요. 5번 부동산에 부동산 부합할 수 있죠?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 두 가지. 건물 증축. 건물이라는 기존 부동산에 또 다른 건물이 부합. 토지에 나무 심었어. 토지라는 부동산에 나무 심으면 뭐가 돼요? 부동산. 부합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판례는 그런 것들을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하는 걸로 봐버립니다. 틀린 거 3번? 12번. 물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 당사자 계약으로도 창설할 수 있다. 틀렸죠? 물건 법정주의.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때 법률은 국회 재정법만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으로도 물건을 창설할 수 있고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뜻이 뭐였어요?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 그랬죠? 여기에 물건 법정주의 내용이 됐습니다. 2번 경매에 의한 부동산 물건 취득은 등기일유하지 않는다. 판결, 상속, 경매, 공용징수,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등기일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했죠. 2번 틀렸죠? 3번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즉 예컨대 뭐 지상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뭐가 소멸해요? 요게 소멸한다 그랬죠. 요게 혼동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다른 물건은 소멸하되, 다만 요게 제3자 권리의 목적이야, 저당권의 목적이에요. 이럴 때 소멸하지 않는다.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고 병이 그 지상권의 저당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설령 소유권을 지켰다 하더라도 지상권 소멸하지 않는다. 소유권과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3번 5. 자, 4번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 자,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니까 법률 행위죠.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할 때는 등기해야 되고요.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할 때는 뭘 해야 돼요? 인도, 점유 이전, 인도. 이 인도가 현실 인도가 있었고요. 관념적 인도가 있었어요. 관념적 인도는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척고의 양도에 의한 인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꼭 현실적으로 넘겨주지 않고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 양도 의사표시만 있으면 동산을 인도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아니죠. 인도 아니죠. 요 인도가 무슨 인도? 관념적 인도. 인도는 있어야죠. 말을 조심하세요.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안 돼. 양도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안 돼. 인도가 있어야 돼. 그 인도가 무슨 인도를 포함해? 관념적 인도를 포함해. 그러니까 요것도 인도예요. 현실적 인도는 필요 없지만 인도는 해야 돼요. 그렇죠? 현실적 인도는 필요 없지만 인도는 해야 됩니다. 관념적 인도도 인도예요. 그러니까 인도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현실 인도든 관념적 인도든 인도는 해야 된다 말이죠. 5번 틀렸죠? 점유 개정 있죠?
특히 점유계정을 통해서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 두 가지 점유계정에 의한 첫째, 동산 이중양도. 이거 어떤 거였었죠? 이렇게 팔아먹고 돈을 받고 내일 줄게. 점유계정이죠? 옆 사람한테 또 팔아먹고 내일 줄게. 점유계정이죠? 점유계정으로 동산을 2번 팔아먹었죠? 자, 산 사람 중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예? 먼저 현실인도 받은 자. 먼저 뭐 받은 사람? 현실인도 받은 자. 점유계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는 먼저 현실인도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점유계정에 의한 동산 양도담보. 돼요, 안 돼요, 이거? 점유계정에 의한 동산 양도담보? 돼지 100마리? 돼지 100마리? 되죠? 내가 돼지를 길러? 채권자한테 인도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하지만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해. 뭐에 의해서? 점유계정에 의해서. 점유계정에 의한 동산 양도담보 된다, 안 된다? 된다. 시험에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점유계정에 의한 뭐는 안 된다? 동산 선의 취득 안 된다. 세 가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점유계정과 관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네? 네. 금시초문 표정 짓지 마세요. 다 했던 거예요? 네. 동산 이중양도의 점유계정에 의한 이중양도는 먼저 현실인도 받은 자. 점유계정에 의해서 전형적으로 설정하는 권리가 동산 양도담보 돼지 100마리. 그리고 점유계정에 의한 동산 선의 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딱 세 가지 기억하십니다. 옳은 것은 2번. 13번 물권 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경우 점유이전은 물권 변동 요건이 아니다. 아니지요. 등기가 요건이죠. 2번 동산의 경우 현실적인 점유이전이 없더라도 물권 변동이 되는 게 있다. 관념적 인도. 3번 원인 행위 무효로 물권이 복귀되는 경우 뭐죠 이거? 이런 거죠. 각과 을이 매매를 했고 을이 등기를 넘겨줬고 그런데 이 매매가 무효이거나 취소이거나 해제가 되거나 어쨌든 이 원인 행위가 계약이 실효 되면 을 등기 말소 없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 갑에게 복귀가 되죠.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의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거 말고 뭐도 할 수 있어요? 친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그래서 3번 X.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소할 수도 있고 갑에게 이전 등기 할 수도 있고.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 물권적 합의 없이 공시 방법이 갖추어지더라도 물권은 변동되지 않는다. 물권적 합의가 뭐예요? 물권을 이전한다는 양당사자의 의사일치 있어야 되죠. 채권행위 있고 물권행위 있어야 돼요. 물권행위가 바로 물권적 합의 플러스 등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물권행위를 말씀을 드릴 때 갑과 을이 매매를 해요. 뭐 3월 1일 날 했어요. 3월 10일 날 갑은 을에게 등기서류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서류하고 뭐 열쇠까지 줬어요. 요날 갑과 을은 요날 갑과 을은 이 물건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다 라는 생각이 일치한다 그랬죠. 갑도 이 물건은 더 이상 내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을도 이거는 내 거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 가족들 데리고 이날 집에 찾아간다 그랬어. 거기 가본다 그랬죠.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물권적 합의라고 해. 그걸 물권적 합의라고 했어. 그 의사합치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뭐 한 3월 15일쯤 등기하게 됩니다.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물권행위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없어. 이게 없으면 이게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무효가 돼버려요. 이게 무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채권행위와 정상적인 물권행위가 결합이 되어야 완벽하게 물권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적 합의 없이 등기만 갖췄다. 물권은 변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5번 미등기 부동산을 산 사람 그 사람 이름으로 보존등기. 이걸 뭐라 부르죠? 모두 생략 등기. 유효라 그랬죠? 유효. 모두 생략 등기 유효.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틀린 것은 3번. 어렵지 않죠? 네? 밝은 미소를 지세요. 14번은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